한 바퀴 돌기, 한 바퀴만 돌면은 모릅니다. 두 바퀴만 돌아도 몰라요. 세 바퀴만 돌면은 잘 압니다. 이게 세 바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능 프로 중에 세 바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세 바퀴를 돌면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 사이클, 특히 지방에서 3년 동안 미친 듯이 투자를 해봐라. 그러면 3년의 사이클 중에 하락과 상승 분명히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겪다 보면요, 정말로 이 부동산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달라지고요, 이 내공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기왕 공부하기로 하셨으면요, 3년 동안 미치세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기 전에 이미 3년 동안 부동산 서적만 하더라도 제가 거의 집에 40권이 있지만 도서관에서 본 것만 하더라도 거의 100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동일한 책도 상당히 많이 읽었고요.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3년 동안 준비해서 땄어요. 얼마나 많이 반복 공부를 했겠습니까?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중개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는다니까요. 그냥 벼락치기로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꾸준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중개사 과목이요, 몇 개가 있습니까? 자, 세볼까요? 자, 첫 번째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이에요. 이게 1차 과목입니다. 2차 과목이 세법, 등기법, 공시법, 이렇게가 한 과목이고요. 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법,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총 5개 과목이에요. 네. 자, 그래서 저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이 5개 과목을 제가 3년 동안 반복을 했습니다. 공부를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릿속에 기억이 남겠습니까? 물론 1년 만에 따신 분 저보다 더 대단하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요령 있게 공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 부동산에 관련된 방금 말씀드린 이 5개 과목들이죠,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좀 더 깊게 넓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지더라도 토지 있죠? 토지가 지목이 25개인가? 이렇게 했어요. 토지 지목 수 28개가 있다네요. 네, 토지가. 자, 토지 지목 종류가 25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대지 있죠? 대지. 자, 대지가 뭡니까? 집을 지을 수 있으면 대지예요. 물론 밭이나 공장에 내가 집을 지었다, 그러면은 또 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지가 집을 지을 수 없는 대지가 있는 거 아세요? 토지인데 대지예요. 지목이 대지면 무조건 사람들은 맹지가 아니구나, 왜 대지니까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지을 수 없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토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책을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혹시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요, 제가 책 2권만 추천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지라도 집을 지을 수 없는 맹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길이 있더라도 맹지가 될 수 있는 토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진짜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자, 우리가 시골에 가잖아요. 그러면 사도랑 있으면 사도. 도로는 나라 거 아니에요? 맞죠. 민법상 도로는 뭐 길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행로는 누구든지 개인적인 뭐 길을 할지라도 뭐 막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사도는요, 어쨌든 개인의 땅 위에 도로예요. 자, 즉 이게 만약에 현황 도로, 그러니까 이 지도상에는 보이는데 실제로 뭐 지적도 있죠. 지적도에 도로로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소로, 대로, 중로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안 나와 있는 게 바로 현황 도로입니다. 근데 현황 도로가 뭐 시나 구청이나 군청의 현황 도로로 사도 이렇게 해서 현황 도로 등록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길이 있는데 이게 사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황 도로로 인정도 안 되기 때문에 주택을 못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방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대지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건축 허가를 받는 거예요. 건축 행위를 받는 거예요. 개발 행위를 허가를 받아서. 네. 근데 개발 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요, 도로의 토지가 4m인가요? 그게 접해야 됩니다. 4m 접하지 않는다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도로가 없다. 그러면은 제 아무리
대지랄지라도 맹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시야를 넓혀야 돼요. 제가 아파트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아파트만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닫기 위해서는요, 이런 토지 쪽으로 책도 많이 봐야 됩니다. 토지는 개발업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개발업자들이, 토지 개발업자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자, 대한민국 토지는요, 경자유전의 법칙입니다. 경작하다. 스스로 경작할 사람만 유전, 밭을 가져라. 그러니까 농부만 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인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밭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농부가 아니더라도 주말농장, 학교, 여러 가지 등등등등의 이유로 답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이면 전과 답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안 나오니까요. 자, 내가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안 나오면 꽝이에요. 꽝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개발업자들은요, 영농법인을 설립합니다. 영농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농부 몇 명 이런 게 있어야겠죠. 네, 농부 몇 명 필요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네. 영농법인을 취득하면 일반 법인과 다르게 정과 답을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시만요. 자, 요렇게 자,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토지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토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 토지가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자, 옆 사이드에서 보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요게 도로예요. 도로. 자, 여기서 여기가 한 50cm입니다. 푹 꺼진 땅이죠. 푹 꺼진 땅. 자, 근데 여기 땅은요, 여기가 A라 하고 여기가 B 땅이라 할게요. 푹 꺼진 땅인 B고, 근데 A가 평당 40만원이다. 40만원이다. 근데 B가 평당 한 20만원이다. 28만원 이렇게 된다. 나올 거 아닙니까? 왜? 어떤 거 도로에 붙어 있지만은 이 땅 같은 경우는 푹 꺼져 있으니까요. 푹 꺼져 있으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개발업자들은요, 이런 걸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그냥 28만원? 자, 바로 옆은 또 여기 도로 껴있다 하고 40만원? 뭐지? 12만원 차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뭐합니까? 덤프트럭 불러가지고 흙을 갖다 퍼 나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28만원짜리를 40만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발업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 여러가지 중에 하나라고요. 여러가지 중에. 자, 어때요? 뭔가 원석을 찾아다가 내가 가꿔서 주변의 시세에 맞게 파는 거죠. 근데 이 개발업자가, 제가 책을 봤는데 유의할 사항이 있대요. 이런 토지 반경으로 몇 킬로미터 안에 공인중개사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주변에 없는 토지는 절대로 하지 말래. 안 팔린대요. 안 팔린답니다. 그래도 반경에 어느 정도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어야지 내 토지를 누군가는 사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바로 개발업자예요. 자, 저는요, 그래서 만약에 보통 그런 경우도 있대요. 만약에 내가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없고 그냥 요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논이에요, 논. 근데 이게 자연녹지 지역이라서 도로만 있으면은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도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개발업자들은요, 여기서 이걸 찾습니다. 도랑 아시죠? 도랑이 국어라고 하거든요. 국어. 이 국어를 전용 허가를 받아서
국어 전용 허가 받으면 도로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걸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요. 자, 개발 행위 허가. 근데 이 개발 행위 허가를 왜 받느냐? 자, 저는 토목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논이 답인데 물이 차 있으니까 어쨌든 토목공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됐죠. 네. 자, 개발 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가 있어야 됐잖아요. 근데 도로가 없어요. 근데 국어라는 것을 찾은 다음에 노랑을 찾아서 전용 허가를 받아서 개발 행위를 득하는 겁니다. 자, 단순히 돈만 가지고 은행 가서 토지 담보대출 땡기면은 담보대출 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요. 30%, 20%밖에 안 나온대요. 왜? 간평이 낮으니까. 논은 농지로서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논으로서 감정을 하니까요. 근데 개발 행위 허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대지에 준해서 간평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대출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업자들은 뭐 어떻게 대출 땡기면 90%까지 나온대요. 자, 그러면 뭐 한 500평을 평당 10만원 해가지고 5천만원을 샀다. 네, 5천만원을 샀다. 라고 가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거기서 뭐 제곱미터당 또 얼마의 그 개발 행위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이 있어요. 그거를 뭐 얼마 더 해가지고 이제 개발 행위 허가 받은 다음에 대출 이빨 땡겼잖아요. 그 다음에 집을 짓거나 아니면 공장을 짓거나 하려고 하는 수요자한테 매도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이 지금 마케팅 하는 거죠. 원석을 갖고 가지고 하여튼 뭐 마케팅을 해가지고 파는 겁니다. 팔기 위해서는 중개사가 인근에 살아야 되고요. 중개사가 없으면 팔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발업자들이 보통 하는 행동인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김정인이 내 멤버십 가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마삭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알게 돼요. 아, 토지 투자 하면 안 되는구나. 자, 황금성 뛰어난 아파트만 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황금성 뛰어난 아파트만 투자하자.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책을 읽었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토지, 그리고 오피스텔, 상가 투자 엄청나게 읽고요. 경매도 매물도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수년간의 과정을 거친 결과 결국은 정답은 아파트더라. 아파트는 급매를 하더라도 팔려요. 근데 땅은요, 임자가 나타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내가 팔기 전까지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게 매수가 잘 됐는 건지 잘못된 건지 그거는 몰라요.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방송 오신 게 참 잘하신 거다. 잘하신 거다. 아파트 투자 계속 하셨으면 합니다. 자, 미셸님께서 아파트와 비교할 때 꼬마 빌딩 어떤가요? 꼬마 빌딩 또 투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금리가 저렴할 때. 지금은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꼬마 빌딩 수익률 자체가 떨어집니다. 왜?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자, 월세 수익률에서 빼기, 월세 수익에서 빼기 대출 이자잖아요. 근데 대출 이자 커져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러면 꼬마 빌딩 가격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접근하지 마세요. 쉬운 아파트만 투자를 하세요. 자,